김은둔갑 16번째 시간입니다. 팔문과 팔괘론을 살펴보겠습니다. 생기가 두 문에 동궁하면 이동과 변동이 있으나 금전 융통이 어려워 무리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생기가 휴문에 동궁하면 귀인의 도움이 있고 하고자 하는 일은 비록 지연되지만 끝에 가서는 성사됩니다. 생기가 상문에 동궁하면 우환과 걱정, 근심이 생기며 변동은 불리합니다. 생기가 경문에 동궁하면 관제 구설이 있고 동업은 깨지며 놀랄 일이 생깁니다. 복덕이 상문에 동궁하면 시비 구설이 있고 동요되어 소란하지만 무사합니다. 복덕이 경문에 동궁하면 우한 질병과 파제, 손재로 놀라운 일을 당하지만 그다지 흉한 것은 아닙니다. 절명이 생문에 동궁하면 반신반의로 하는 일이 더욱 노력하면 후에 길합니다. 유혼이 사문에 동궁하면 하는 일은 여의치 않고 의구심은 가지만 활동상에는 큰 구애는 없습니다. 귀혼이 계문에 동궁하면 바라는 일은 성취되고 모든 일이 여유롭고 변동, 이동 등에 매우 길합니다. 구궁의 분석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세궁은 기신궁인 세궁의 일진수는 왕성해야 평생 흉의가 침범하지 못하고 어지간한 흉사는 물리칠 수 있는 힘을 갖게 됩니다. 본국의 세궁은 이궁으로 천반은 7화이고 집안은 10토이므로 수생하며 집안 10토가 이궁에 앉아 거생에 해당하니 일진수는 수생, 거생하여 왕생하므로 일단 기본적인 자격은 갖춘 것으로 봅니다. 물리성장과 육의 삼기도 참조하는데 먼저 문꾀를 보면 천보를 제외하고는 거의 흉의를 갖고 있으나 다행히 육의 삼기는 임과 무의로 바다와 육지가 합치되는 형상인데 모든 일에 왕성하게 활동하는 기운이므로 세궁은 문꾀가 약하지만 왕성한 기운을 가지고 있는 궁이기도 합니다. 명주의 성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세궁의 분석으로 명주의 성정을 살펴보면 일진수가 10토이며 왕성하므로 성품은 온후 독실하며 변함이 없고 순박하며 실리적이고 변칙적인 것을 싫어합니다. 똑똑하고 두뇌 회전이 빠르며 머리 싸움에는 누구에게도 쥐지지 않는 자부심도 있습니다. 다만 지나치게 강하면 자만하여 안하무인이 되기 쉽고 욕심으로 무리하다가 실패하기 쉬우니 자만심과 욕심만은 자제해야 크게 대성할 수 있습니다. 손궁을 살펴보겠습니다. 손궁은 겁재궁으로 사궁과 형제궁에 해당합니다. 손궁의 천반은 이화이고 집안은 오토로서 수생하여 왕하나 손궁의 궁오행은 목이므로 집안 오토가 거극을 당하고 육의 삼기 또한 신과 임의로 수생한 집안의 왕기를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꾀가 생기, 생문, 청룡으로 상문의 흉의를 누를 수는 있고 궁오행과의 상생관계를 이루어 손궁은 대길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진궁을 살펴보겠습니다. 진궁은 식신궁으로 월궁과 요손궁에 해당합니다. 진궁의 천반은 삼목이며 집안은 사금으로 목금 상극이 되고 궁오행도 목이므로 거극제를 당해 집안수는 힘을 전혀 못 쓰는 가운데 문꾀의 복덕과 생문이 흉의를 감소시키거나 육의 삼기가 을과 신이이고 집안이 궁오행과
유, 묘, 충까지 있어서 진궁은 흉궁에 속합니다. 간궁은 상관궁으로 연군과 남손궁에 해당합니다. 천궁의 천반은 팔목이고 집안은 구금으로 금목 상극이 되었으나 거생되어 왕한 형국입니다. 천을귀인은 동처에 붙으면 최상으로 치는데 간궁에 천을귀인이 붙으면 동처궁인 연궁에 해당하니 귀인의 기운이 강하고 복록이 왕성합니다. 비록 공명은 맞았으나 집안이 궁오행과 갑인충이 되고 대충방인 곤궁의 집안과도 삼구충이 되어 공망과 충의 흉의가 동시에 해소되어 문께가 천의, 계문, 태을, 휴문으로 기르기가 충만하니 간궁은 대길합니다. 중궁을 살펴보겠습니다. 중궁은 정제궁으로 처궁에 해당합니다. 정제가 중궁에 들었으니 편제는 중궁의 은복이 되었습니다. 중궁의 천반은 육수이며 집안은 일수로서 겸왕하고 연궁과 월궁이 생조를 받으며 육의 삼기 또는 계수임으로 해서 거극은 되었으나 궁의 집안은 일단 왕성합니다. 문께는 함지이며 관제, 구설, 질병을 주관하는 흉성이고 감궁이 공망이라서 중궁은 총공방에 해당하며 중궁은 기르이와 흉의가 어우러지는 다사다난한 궁입니다. 감궁을 살펴보겠습니다. 감궁은 편인궁으로 부궁에 해당합니다. 감궁의 천반은 오토이고 집안은 이화로서 천반이 지지의 기운을 누설하고 있으며 궁의 오행과도 거극을 당하고 12운성의 절에 해당하므로 기세가 완전히 꺾인 상태에서 감리직연의 상황을 보면 이궁의 천반이 7화이고 감궁의 집안이 2화이므로 그나마 약간의 숨통은 열려있는 상황입니다. 문께는 계문이 두문, 헌원의 흉의를 당해낼 수가 없고 육의 삼기는 정각 기위로 삼기가 구진에 빠지고 육정, 옥녀가 손상을 당하는 형상으로 재물로 인하여 시비구설이 생기고 생난이 발동되는 방위이므로 육의 삼기 역시 불길합니다. 따라서 부궁인 감궁은 흉궁에 속합니다. 건궁을 살펴보겠습니다. 건궁은 정인궁으로 모궁에 해당합니다. 건궁의 천반은 10토이고 집안은 7화로서 천반이 집안을 설계하고 있으며 궁오행이 거극제를 하고 12운성의 묘가 절에 해당하므로 건궁의 집안은 쇠약합니다. 그러나 월령의 생조가 있고 육의 삼기가 병과 정위로 쇠약한 7화를 구하고 있습니다. 문께는 태음이 경문의 흉액을 감당할 만하고 천을귀인의 도움으로 어려운 상황을 피해가고 있으나 중궁과 17충국이 되므로 모궁인 건궁은 흉궁에 해당합니다. 태궁을 살펴보겠습니다. 태궁은 편관궁으로 귀궁에 해당합니다. 태궁의 천반은 구금이고 집안은 팔목으로 천반이 집안을 수국하고 있으며 궁과도 거극하고 묘유충파가 됩니다. 12운성도 절지이고 육의 삼기 역시 계가 병위로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문제는 천을이 화해, 사문을 대적하기 힘이 벅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편관은 흉살이므로 오히려 약한 것이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귀궁인 태궁은 흉궁에 속합니다. 마지막으로 곤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곤궁은 정관궁으로 관궁에 해당합니다. 곤궁의 천반은 사금이고 집안은 삼목이므로 천반이 집안을 수국하고 있으나 음양의 조화를 이루어
수국이 완화되었습니다. 그러나 지지오행과 집안이 인신형충이 되고 거극이 되어 집안의 영양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집안 삼목이 곤궁, 토에 통근하고 있고 중궁, 왕수의 생조를 받아 쇠약한 목이 뿌리를 내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문께는 직부의 경문이 절명, 초요, 경문을 감당키 어려우나 천을귀인이 붙어 흉의는 다소 해소가 되었지만 육의 삼기, 무가경위의 흉은 집안이 원령을 얻어 어려운 화중에 희소식이 있을 것입니다. 정관궁인 곤궁은 길한 와중에도 흉과 길이 반전을 거듭하는 공사다망한 궁입니다.